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5일 하늘궁 주변 360도 촬영 시작했습니다. 서서히 단풍이 들고 있는 요즘인데요. 요즘 하늘궁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한번 촬영하러 동네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마치 백궁을 연상케 하는 오른쪽에 흰 건물, 오강연장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요 건물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백궁 명패가 안치되어 있기도 한 장소입니다. 저기 이 강연장과 오강연장. 그리고 요곳은 이제 강연장으로 쓰였던 주말마다 행사가 열리면은 여기도 수두룩 빽빽하게 앉아서 강연을 듣고 하셨는데요. 비대면 시대가 오다 보니까 현재는 이제 강연장으로 쓰이진 않고 있고 도서류가 저기 이제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네요. 열매가 열려있네요. 이렇게 오늘 찍고 있는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두 달에 한 번 꼴로는 꼭 이렇게 360도로 주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어떤 행사가 있는 날이라든지, 일단은 그 영상들이 공개되지 않은 영상도 진짜 많습니다. 이게 워낙 주변을 빠짐없이 촬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도 한 반면에, 그것이 사람들의 초상권 문제라거나 보여서는 안 될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올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상이기도 해요. 360도 카메라라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이 이 돌고개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까, 오늘 같은 날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자유롭게 촬영이 가능한데, 그래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컷 혼자 이렇게 떠들어 놓고서는 서도 안 올라가는 영상이 더 많아요. 보시면 총재님께서도 강연에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여기 풍수가 이 산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으면서 이 양갈래로 물줄기가 내려온다고 하셨는데, 이쪽이 이제 오른쪽 물줄기가 되겠죠. 또 저쪽에서는 또 저쪽에서 좌측에서 물줄기가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온 물줄기가 여기 앞에서 이제 합쳐져서 저 밑으로 내려가고, 그게 이제 저기 서울 시내로도 이제 흘러가는데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봉궁이 들어오는 건물의 장소가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장소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려온 이쪽 지형은 이제 용의 혓바닥,
해당하는 풍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의 머리가 저렇게 늘어져서 용의 입이, 용의 주둥이가 이렇게 앞으로 이제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운데 터도 굉장히 좋거든요. 누가 여기를 조각공원으로 꾸민 것 같아요, 전에는. 보이시나요? 근데 이제 근래 들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어 보입니다. 저도 여기가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주인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랄까요? 여기도 이제 공원으로 이제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이제 조경 작업도 끝나고 이렇게 조명도 이렇게 달리고 하다 보면은 굉장히 멋진 장관이 연출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이 땅은 하늘궁 소유는 아닌 걸로 알아요. 자, 보시면 여기는 이제 내 호텔에 관리하시는 실장님께서 이렇게 길길마다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이 무드등을 설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낮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저녁에 여기 와보면은 예쁜 불빛들이 이렇게 쭉 늘어서서 저 내 호텔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네오 호텔 앞쪽도 잠깐만 한번 보면 예쁜 꽃 화분도 심으셨고 조명도 너무나 예쁘게 잘 돼 있죠. 사실 원래 여기가 되게 어둡고 폐허 같은 느낌을 연출하고 있었는데 여기 실장님께서 들어오신 후에는 너무나 보기 좋게 아름답게 바뀌고 있습니다. 어두울 때 한번 와서 보시면 굉장히 예뻐 보일 거예요. 이런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무드등 불들이 저기 위에도 다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여기는 저녁에 와도 너무나 멋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원래는 단으로 쌓여져 있던 지형인데 이렇게 평탄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완만한 언덕으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한 그 썰매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저 하늘궁에 정말 썰매 탈 곳이 많구나 생각이 되는 게 언덕과 잔디밭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꿈의 동산과도 같은 곳이죠. 우측에는 그 메밀이 심어져 있던 걸로 저는 아는데 이게 겨울이 되면 원래 이렇게 붉게 색깔이 변하나요? 색깔이 이렇게 붉게 변해서 겨울을 준비하고 있네요. 이야, 이렇게 붉어진 모습 또한 멋있습니다.
자, 그리고 봉궁이 들어설 터 올라서서 주변도 한번 둘러보고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천천히. 이 주변이 다 이곳을 보호하듯이 감싸고 있어 보입니다. 산들도 다 좀 동글동글하게 좀 여성스러운 모습이죠.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산색 속에, 야, 이제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 그 거대한, 저기 조감도에 보이는 저 거대한 서양식 건물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고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그래서 저런 곳에 저런 산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은 여기가 참 돌도 많은 곳이거든요. 예. 여기 지형이 돌고개 유원지라는 것도 입구부터 워낙 돌들이 많아서 그런데 보시면 이런 곳에 돌들이 보입니다. 그 돌 틈에 또 동굴 같은 게 많이 보이거든요. 오늘 날이 좀 흐리고 그래서 잘 안 보이긴 한데 주변에 동굴들도 많아요. 그 암석과 암석 사이에 자리하고 있는.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가 호랑이들이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키울 때는 이 지형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새끼를 낳고 새끼를 까고 새끼를 낳고 키우고 했던 곳이 바로 이곳 장흥의 여기 하늘궁 부지 주변 안이라고 합니다. 강연에서도 여기가 자궁혈이다, 여성의 자궁 모양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과 되게 일치하게도 예전에는 호랑이들이 새끼를 낳으려고 이곳 안으로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영물인 호랑이들이 새끼를 낳으려고 일로 들어왔다는 것은 그 녀석들도 이곳에 어떤 기운이나 산세나 지형적 유리한 조건, 뭐 먹이 관계, 뭐 물은 풍부한지 이런 걸 다 따져봤다는 것이겠죠. 네. 그만큼 이곳은 풍수가 좋은 곳이다. 특별한 지형에 특별한 기운을 머금고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오른쪽에 저쪽으로 가보면 이제 쭉 올라갔다 보면 대원정사라는 절이 또 나와요. 거기서는 이제 절이면서 거기다 이제 뭐 위패도 모시고 하는 곳인데, 저기를 올라가 보면은 이제 거대한 불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대원정사에 위치한 불상들이 바라보는 방향이 또 정확히 여기 봉궁터라는 점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못 가보고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기 거대하게 서 있는 막 10m가 넘는 불상들이 지켜보고 있는 곳이 다 이쪽 방향이라는 것이 저는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저 대원정사 위로 조금 올라가면 그 위에 또 산신각이라고 해서 산신을 이제 모셔놓은 그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그 산신의 조각상들도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 하늘궁 제1본관이 들어오는 이 장소 위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그 당시 도통을 한 스님께서 자리를 저렇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참 여기 있으면 하나하나 되게 사소하지만 신기한 단서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저 앞에 있는 돌도 비가 왔는데 앞면은 전혀 젖지가 않는다거나, 이런 커다란 돌이 다듬지도 않고 자연 그대로 모양인 돌들이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게 다 이렇게 하늘궁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 돌, 여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냐? 이 돌 절벽? 여기도 너무 멋있습니다. 잔디가 우거지고 하다 보니까 더 이게
자연스러워 보이고 아름답네요. 그리고 이쪽 왼쪽에 보이는 곳은 하늘궁 수목원이 들어올 장소고요. 네. 수많은 변화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곳은 하늘궁입니다. 현재 정계에서는 뭐 대장동으로 시끄럽죠. 이제 뭐 처음에는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는데 또 그 대장동 화천대유 사건을 안에 캐다 보니까는 또 거기서 국민의힘 전 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거기서 퇴직금으로 50억 원을 받아간 것이 이제 밝혀졌고요. 그래서 또 좀 더 수사를 해보고 하다 보니까 또 거기에 이재명의 최측근이 딸려 나오지를 않나? 아니면 민주당에 뭐 그 연줄이 있던 그런 인사들도 대거 나오기도 하였고, 전 특검 지내셨던 분의 딸도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고 하면서 그 얽히고 얽혀있는 그 복잡한 실타래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장동 개발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제가 뽑은 하늘궁에 3대 브레인이 있어요. 하늘궁에서 되게 가장 좀 이렇게 똑똑하다 생각되시는 분 3명을 저는 꼽았었는데, 거기가 이제 김효근 보좌관님, 그리고 박인율, 예전에 경호팀에서 근무하셨던 박인율님 계셨고, 또 의료업계에서 이제 회사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한준모님, 이렇게 3분이 계신데, 저는 그 3분의 말을 듣는 걸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그 중에 한준모님께서 한창 그 부동산 개발, 뭐 집값 문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집값이 상승되고 사람들이 전세 대란이고 뭐 이런 상황에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당시 우리 이제 여론은 어땠냐면, 대한민국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왜 도대체 이 모양이냐, 그렇게 세금을 올리면은 당연히 그 집값은 더 올라간다는 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을 이제 총재님께서도 인터뷰에서 이제 많이 하셨는데, 한주무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너네들은 이 정부가 이런 정책을 피면 집값이 오를 거라는 것을 모르고 했을 것 같아?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정부도 이미 이러한 정책과 이러한 정책을, 부동산을 이제 쪼이고 뭐 대출을 이제 규제하고 뭐 전세 3법, 임대차 3법을 이제 시행을 하면은 그들 역시도 이 집값이 상승될 거라는 걸 안다는 것이죠. 왜냐면 지금 그 정부 관계에서 일하는 관료들도 얼마나 그 좋은 교육도 받고 그동안에 경력도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바보들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얘네들 다 알면서도 하는 거다. 이런 법을 시행하면은 집값이 오르고 집 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 있을 거란 걸 얘네들은 안다. 알면서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냥 흘겨듣듯이 이제 들었죠. 근데 최근에 화천대유 사태를 보니까 이제 이재명 도지사한테 누군가 묻잖아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화천대유가 이렇게 거대한 수익을 얻을 거라는 것을 몰랐느냐? 왜 어떻게 이들은 뭐 1000배가 넘는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재명 도지사 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애초에 우리가 이제 책정했던 이들의 수익은 이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제 땅값이 상승되다 보니까 이들의 수익이 극대화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딱 그 말을 들으니까 그 한준모님의 말이 딱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정부에서 뭔가를 한다, 뭔가를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하면은, 뭔가 짓고 건설하고 뒤집고 까고 뭐 이런 게 가장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고,
그 동네 주민들도 좋아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 동네가 개발이 되면은 집값이 오를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치인들 입장에서도 뭔가를 개발하고 뭔가를 새로 짓고 갈아엎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내가 내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뭔가를 마을을 위해서 해주면 그 마을 주민들은 또 좋아한단 말이죠. 거기다가 국가 예산으로 이제 업체들을 이제 착출해서 이제 공사를 이제 배분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남게 되는 수익이라던가 그 중간에서 받는 비자금도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결국 정치인들은 뭔가를 개발하고 더 짓고 신도시를 구축하고 이런 게 굉장히 유익한 사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렇다 보면은 결국 이들이 그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오히려 집인 계속 모질라야 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집값이 비싸야 사람들이 집을 못 구하게 되고, 그렇다면 그러한 핑계를 위해서라도 집을 더 지을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집값이 상승되면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집값도 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주모님의 말 다시 상기해 보면서 이 국가의 그 도둑질은 어쩔 수가 없고 그들이 추진하는 개발은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이대로는 아무리 어떤 똑똑한 누군가가 여당이나 야당에서 뽑히더라도 이런 그동안 적폐되고 쌓여왔던 이런 예산 남용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냐, 뭐 토건 세력과 정치 세력 간의 그 결탁을 막을 수가 있을 것이냐, 그 계속해서 추진되는 뭐 도시개발, 공원 조성, 불필요한 지하철, 철도 산업 이런 것을 과연 끝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의 답은 허경영 총재님의 등장이고, 또한 국민배당금의 시행만이 이러한 악순환되는 대한민국의 어떤 예산의 낭비, 혈세 낭비와 부익부 빈익빈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은 정말로 모든 국민들이 집을 하나씩 잘 가지고 살고, 뭐 조금만 뭐 적당한 기업에서 일을 뭐 10년, 20년만 하더라도 집값을 모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뭐 꿈과 희망을 가지고 내 집을 마련해서 장가를 가고 결혼을 잘 하고 아이를 잘 낳고, 이런 거는 뒷전이지 않나. 그것보다는 그들의 실제 눈앞에 보이는 이익과 자신의 세력을 배불리기 위한 그런 정책이 우선시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보는 요즘입니다. 워낙 그 정계에서는 계속 그런 걸로 시끄러우니까요. 어느새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이렇게 하늘공을 지나왔네요. 그래서 서울시장 선거 때는 SH 사태가 또 터졌었잖아요. 땅 투기 하는 거. LH 직원들이나 그 정보를 알고 있는 정치인들이 미리 그 개발되는 지역에 땅을 사놨다가 그것을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받고, 또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막 나무를 심어 놓고, 이런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졌고, 지금은 또다시 이제 대장동 사건으로 정계가 연일 시끄럽습니다. 이건 너무 좋은 현상들이고요. 지금의 인기 1, 2위를 달리는 그런 대선 주자들은 앞으로 이게 그 자리를 유지하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저는 좀 그 정상을 지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항상 언제까지나 1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건 변화하기 마련인데,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는 여야의 후보들, 하지만 그들 앞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련의 사건들이 계속 터질 것이고, 반면에 또 우리 총재님께서는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결국 올라갈 일만 남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일만 남았고, 반대로 저쪽 후보들은 어떤 논란과
각종 이슈들로 인해서 그들의 인기에 흠이 가고 그들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굉장히 이런 모습을, 이런 면에서는 되게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걱정이 될 때도 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내 친구들은 여전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사이비에 빠져서 정신 못 차리는 막 그런 애로 보니까 하지만 이런 지구 대전환 시기에, 대한민국의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에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어떤 일이라도 이곳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것이 참 값진 일이죠. 네,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제 말을 하면서 많이 떠들었네요. 저도 좀 뭔가 얘기가 하고 싶었나 봐요, 여러분들과. 네. 그래서 여기 조경한다고 이제 가지도 많이 치고 이게 많이 깔끔해졌어요, 헬로우가. 여기 위쪽도 보시면 잔디도 심어 놓고요. 네. 그래서 1, 2년 후면은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다시 얘네들이 자란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여러분, 오늘 360도 카메라 촬영은 26분이 넘었네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저 또 다른 일을 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네, 각자 자리에서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영.